슬슬 이쯤에서 멘트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낙서 방송.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은 답을 좀 미리 보여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몬스터 디자인을 주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있어요. 요전에 그렸던 판타지 직업군 3가지에 걸맞게 이번에는 몬스터 종류 한번 그려보는 것으로 낙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워밍업 할 겸 해서 스케치 과정 좀 살짝 미리 보여드렸는데요. 역시 판타지 작품에 등장할 만한 최강의 몬스터 하면 역시 용이죠. 그래서 용부터 살짝 판타지 들어가면서요. 오늘도 본격 아무 말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용이라고 하면은 뭐 일단 무서운 이미지가 제일 크죠. 그리고 워낙 센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SD 형태로 슈퍼 데포름에 된 형태로 좀 전반적으로 귀여운 느낌을 살리면서도요. 좀 센 느낌 줘 보려고 필압이 좀 강한 펜선을 써 보고 있어요. 음. 뭐 포토샵이나 뭐 여타 프로그램들의 브러쉬 종류 많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이제 메디방의 G펜 주로 써 보고 있습니다. G펜 되게 좋은 점은요. 요런 그림자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느다란 선이라든가 아니면 음영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필압으로 굵은 선 한 번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힘 있는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명암 처리까지 들어가야 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툴이죠. 그래서 뭐 좀 기본적으로 용 같은 경우는 뭐 둥글둥글한 실루엣보다는 뭐 뾰족뾰족한 부분도 있고 덩어리진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요래조래 그려보는 재미가 있는 사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앞으로 튀어나온 발톱 같은 거 조금 더 두꺼운 선으로 세게 그려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굵은 선 쓰다 보면요. 끄트머리까지 이제 날렵하게 힘 빼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어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너무 모서리가 무뚝하면은 되게 둔탁하고 둥그스름한 이미지 주면서 이렇게 둔해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좀 날카롭고 뾰족하고 위험해 보이고 이런 거는 일부러라도 끄트머리 좀 날카롭게 날렵하게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음. 드래곤 같은 경우 어차피 상상의 동물이라서요. 뭐 발 모양 뭐 사람처럼 발가락 5개 달아줘도 되고 그런데 뭐 약간 고양이 발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새삼 지지가 보고 싶네요. 우리 지지. 여하튼 간에 음. 뭐 신체 비율이 좀 짧다 보니까 그리고 도마뱀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뭐 부분 뭐 좋아하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실루엣에서 좀 차용해서 상상의 동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음. 흔히 그 뭐라고 하죠? 역관절이라고 하죠? 다리 꺾여 있는 거 좀 그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울 땐 뭐다? 외우시면 됩니다. 음. 어릴 때는 어려우면 모르겠으면 외워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건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런 느낌으로요. 음. 자, 이런 날렵하게 날아가는 꼬리선하고 오밀조밀한 발가락 선하고 한 번에 그려주시면 날렵한 느낌 더 쉽게 줄 수 있겠죠. 이어지는 하나의 형태 같은 경우에요. 선을 끊지 않고 한 번에 그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너무 어려우면 여러 번에 끊어서 그리셔도 괜찮으니까요. 대신에 원래 한 선이었던 것처럼 그려주는 게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뭐 지느러미라고 할까? 또 그려주고 날개도 뭐 기본적인 실루엣은 박쥐날개의 실루엣을 하고 있지만 좀 발톱도 좀 달아줘 봤어요. 박쥐날개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 손하고 비슷해서 갈래가 이제 위에 엄지에 해당하는 갈래가 있고 나머지 4개가
사람 네 손가락에 해당하는 그런 갈래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려 주시면 좀 편한데, 음 뭐 워낙 요새는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료들 뭐 용 그리는 법 이런 거 되게 양덕들이 정리 잘해 놓은 거 되게 많아요. 뭐 어떤 생태, 습성 뭐 이런 것까지 되게 그럴싸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 보셔도 되겠고, 근데 보통 상업 일러스트에서 뭐 제가 종종 하는 소리지만 의외로 일반 소비자들은 아주 기발하고 아주 새로운 건 이렇게 막 선호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우선순위가 밀려 있어요. 저같이 막 이상하고 독특한 거 찾아다니는 소비자도 분명히 있지만 보통 일반 소비자들은 흔하게 본 걸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뜨는 자료 먼저 보시면 좋겠고, 뭐 용 펜터치 이만하면 된 것 같으니까 둥글둥글 해골 검사도 한번 그려 볼게요. 이 곡선 그릴 때는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붕대 같은 이제 얇은 면을요, 선을 두꺼운 선을 쓰면은 너무 그쪽으로 시선 다 뺏겨 버리니까 좀 얇은 선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갈게요. 뭐 해골 모티브의 몬스터 뭐 이런 캐릭터들은 워낙 또 많아서 음 좀 '독창성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하는데요. 아니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클리셰를 생각하셔야 돼요. 클리셰는 무조건 먹히는 소재예요. 음. 괜히 클리셰가 아니죠. 흔하지만 언제 먹어도 맛있는, 언제 먹어도 새롭진 않다. 새롭진 않은데 익숙한 그 맛. 약간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음.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골 기사 이미지 사실 되게 이거저거 짬뽕된 형태이기는 해요. 아니면 이 미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붕대 층층 감아 놓은 미라. 이거 과연 중세 유럽에서 이런 식의 매장법을 썼을까라는 건 제가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집트 뭐 탐험대 이런 데에서 아마 넘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라의 이미지 아마 이집트 뭐 파라오의 미라 이런 데서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 병사들까지 그렇게 막 염을 하고 어 향유를 바르고 붕대를 감고 이런 걸 해 줬을까? 유럽 사람들이 그 옛날에? 는 잘 모를 때는 역사책을 찾아보면 되겠죠. 네, 일단 오늘은요, 어차피 가상의 판타지 세계관이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뭐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면서 그려 볼게요. 요런 칼 같은 데 살짝 이 나간 디테일 같은 거 넣어 주면 훨씬 더 낡은 느낌 줄 수 있겠죠. 붕대도 좀 유려한 곡선으로 빼 주고, 실루엣이 단순해서 입체감이 안 나니까 살짝 붕대 느슨한 튀어나온 디테일 나중에 추가해 주기로 하고요. 오밀조밀한 디테일 만드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는 사실 저도 이렇게 오밀조밀한 디테일 넣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당장 이 그림 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순화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복잡하게 그려 놓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인 요령은요. 큰 실루엣 먼저 잡아 놓고 외곽선이 너무 단순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그려 준다든가 약간 깎아 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디테일 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방패 같은 거요. 원래 온전한 방패면 그냥 모서리 깔끔하게 막아 주면 되지만 좀 낡은 느낌도 주고 싶고 좀 형태에서 변화도 줘 보고 싶고 그러면 일단 모서리나 한가운데 깨트리는 것부터 출발하면 쉽겠죠. 아 이 가슴 흉곽 덩어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고민 좀 해 봤는데, 이 적당히 이 갈비뼈 사이가 비어 있는 표현을 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 팔부터 먼저 그려 보고, 음 일단 외곽 덩어리부터 만드나? 모를 땐 할 수 있는 거 먼저 딴 데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저런 데서 고민을 하면은 하루 종일 진도가 안 나가요. 뭐 일단 신발도 조금 입체감 좀 더 줘 봅시다.
발바닥을 조금 더 그려 주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발을 들고 있는 느낌이 나겠죠? 신발 뭘로 하면 좋을까? 가죽신이 좋으려나? 뭐 디테일에 관한 거는 이따가 채색하면서 질감 더 살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다리 먼저 그려 봅시다. 갑옷을 좀 너무 생략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보통은 가슴판 갑옷 흉곽의 갑옷을 먼저 입고 있고 뭐 골반 쪽은 좀 생략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야 얘는 붕대로 가슴 쪽에 디테일 주기가 좋으니까요. 디테일? 디자인? 주기가 좋으니까 하반신 갑옷만 좀 가볍게 입혀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이 오밀조밀한 관절을 잘 그려주고 싶은데 일단은 신발 그려주고 여기도 붕대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면이 좁다고 해서요. 입체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약간 굴러가는 면 있으면 굴러가는 면 따라서 곡선 예쁘게 써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그림 만들기가 좋겠어요. 근데 SD 그림 그리다 보면은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많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대충 그려도 되겠지. 대충 그리는 거랑 심플한 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 자, 아무튼 가볍게 먹칠도 좀 해봅시다. 이렇게 까만색 너무 세면 좀 그런가? 너무 만화 느낌 나나? 아무튼요. 저는 사물 의인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건 낙서 방송에서 별로 보여드린 적이 없었지? 아마도요. 근데 좀 이렇게 미믹이라고 하죠. 보물상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몬스터였다 같은 이런 류의 소재 되게 좋아해요. 사물 같은 거 그릴 때요. 뭐 일단 얘는 이제 물건이기도 하지만 살아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물체일 때보다 조금 더 곡선이나 좀 이렇게 생동감을 살리는 쪽으로 그려주고 있기는 한데 그럴 때일수록 형태 틀어지거나 하는 거 잘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어차피 가상의 물체를 그리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싶겠지만 사람의 눈은 어쨌든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뻐 보이는 쪽으로. 근데 대체로 흔히 예뻐 보이는 그림들은 균형감이 좋은 그림들이 많아요. 균형감이 좋은 그림은 대체로 호감이 가요. 무조건 호감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균형감이 안 좋은 그림, 형태가 이렇게 비뚤어져 있다든가 뒤틀려 있다든가 하는 그림들은요. 무조건 안 예쁜 건 아닌데 대체로 먼저 선호되는 그림들이 아니에요. 보통은 반듯한 게 먼저 선호가 돼. 원래 반듯하게 그리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왕 연습하실 거면 반듯한 거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 하면서 뚝딱뚝딱 상자를 그려봤고 손도 조금 과장해서 그려보고 좀 약간 미라 느낌 났으면 좋겠는데 미라나 좀비 느낌 같은 거. 그리고 오늘의 마스코트 버섯도 한번 그려봅시다. 걸어다니는 버섯 뭐 소재 자체는 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클리셰는 먹히니까 클리셰라는 걸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요. 음. 뭐 좀 '이런 거 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아 그거는 클리셰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클리셰라는 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뭐랄까 현상이라고 할까 습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가깝다 보니까 자 눈 밑에 음영도 좀 넣어 줘서 사악함을 올려줘 봅시다. 왠지 이런 데 독포자 같은 거 이렇게 뿌리면서 다녀도 귀엽겠다. 구름구름하게 그려 볼게요. 디테일 좀 빠진 거 추가해 주고 바닥면을 좀 채울까? 근데 여기만 잔선 이렇게 넣으면 좀 안 예쁜가? 고민 좀 해 볼게요. 선이 너무 없으면 심심하고 약간 좀 위화감 들 수도 있지 뭐. 아무튼 살짝 먹칠 마저 해 주면서요. 눈동자는 칠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지워 놔야겠다. 사실은 입안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지.' 같은 느낌으로. 좋아. 펜선 깔끔은 자 마스킹을 하고 싶은데 뚫린 데 좀 막아 주고 갈게요. 잠깐만. 모서리가 여기저기 뚫렸는데 어디가 또 뚫렸나. 다리가 뚫렸고 어디가 또 발이 또 이거 뭐 꼭 해야 되는 작업은 아닌데 해 두면 편하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작업하실 때 웬만하면은 모서리는 잘 막아 주고 마스킹 해 가면서 작업하시면 편리하다라는 거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빈대 어딨나. 빈대 빈 공간 잡히나? 이 정도면 될까나? 음음. 보자. 선택 영역 살짝 보통 1 픽셀 정도 이렇게 색깔이 옆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거 살짝 선택 영역 1 픽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걸로 외곽선 정리 좀 하고 갈게요. 클리핑 마스크를 여기다 걸면 안 되고 기본 색을 이걸로 깔아 두면 되겠다. 요 정도면 차이 나겠죠? 자 뭐 배색은 쪼끔 고민을 해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기는 한데 일단 큰 메인 이미지 컬러만 가볍게 칠해 보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용은 왠지 초록색이면 좋겠어. 다분히 서구적 관점이긴 한데요. 뭐 해골이야 뭐 그냥 좀 빛바랜 회색이면 될 것 같고 초록, 그레이 얘는 아이고 빨강을 칠해 주고 싶었는데 대강 요런 빨강과 상자 뭐 하지? 노란색? 파란색? 파랑? 노랑? 고민될 땐 일단 딴 거 먼저 하고 오면 됩니다. 빨강, 노랑, 파랑으로 조합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너무 원색적일라나? 음 고민이 됩니다. 일단 마스크 다시 수정하면서요. 뭐 하지? 뭐 할까? 모를 땐 일단 아는 거 먼저 하는 게 답입니다. 우리한테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 일단 뭐 뻔히 아는 거 당연한 색깔 먼저 좀 칠해 볼게요. 칠하다 보면 뭔가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해골 약간 뭐 빛이라고 할지 약간 빛깔 표현할 겸 밝은 색 넣어 주면서요. 빨강 용한테도 빨강, 노랑 다 들어갈 건데 눈동자만 이렇게 가 볼까? 턱도 좀 해 주고 초록 초록색 용이기는 한데 어디까지 초록으로 쓸지는 고민 좀 해 봐야겠어요. 어쨌든 발톱은 그냥 알루미늄 같은 하얀색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뱃살도 흰색이면 될 것 같고 뱃살? 뱃살이라고 하니까 좀 귀여워 보이네. 음. 하여튼 뭔가 좀 두껍고 고운 비늘로 덮여 있을 거고 턱까지도 흰색인 게 나을 것 같죠? 음. 이쯤에서 턱으로 넘어가는 부분만 흰색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날개는 약간 얇은 피부라고 생각해서 붉은색 넣어 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음. 뭐 원래 피부 자체가 얇아서 피가 통해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원래 색깔 자체가 레드 계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게 드래곤도 피는 빨간색일까요? 내 상상의 동물이니까 아무래도 상관은 없겠지? 근데 약간 녹색 계열하고 붉은색 계열하고 보색 대비 있으니까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는 좀 별도의 레이어에 분리를 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뿔에다가 좀 미리 먼저 그려 놨는데 다시 덮고 여기다가는 밑에 레이어에다가는 마스킹만 하고요. 배색만 하고요. 하이라이트는 좀 따로 그려 줄게요. 아이고 이 용은 깨알같이 디테일이 많아서 색깔 바꿀 게 많네. 어차피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그려 넣을 거니까요. 그림자 좀 먼저 찾아갈게요. 확실하게 어두운 부분부터 그려 가시는 게 요령입니다.
보통 그림자 어디다 그려야 돼요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요 역시 남의 그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기본적인 이론은 뭐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 그럼 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비교해서 그림자 자리 먼저 찾는 게 우선이다라는 건 정말 최소한의 이론이고 근데 우리 항상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잖아요. 인생은 늘 실전이잖아. 음. 그래서요. 이미 잘 만들어진 결과물 보면서 따라 칠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서 날개도 음영 처리 좀 해 주고. 뭐 접혀 있으니까 이 정도 그림자 드리워진 건 괜찮겠죠? 자 하이라이트도 잠깐 자리 좀 잡아 봅시다. 그림을 빠르게 칠하는 법이요. 제일 빠른 방법은 사실 그거죠. 일단 중간색 칠해 놓고 그림자 칠하고 하이라이트 찍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그 그림이 단순하고 좀 얇아 보이다 보니까 중간 톤 그라데이션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음 뭐 제일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법은 중간색으로 그라데이션 치는 거겠네요. 음. 아니면은 그림자 단계를 많이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이미 사실은 그라데이션의 일종이지. 음. 아무튼 세치석 방식에서는 그림자 위치를 정확하게만 찾아줘도 그림이 금방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예쁘게 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지만 빠르게는 셀 방식이 제일 빠르다 보니까 많이 공부하면서 칠해 볼게요. 뭐 일단 대충 몸통에 덩어리감은 나온 것 같고 하얀 뱃살도 덩어리감 좀 살려주죠. 선화가 워낙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요. 그림자 그려주는 것만으로 입체감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톱도 일단 그냥 민자였으니까 입체감 좀 살려주고 입체감 빠르게 내는 방법이요? 일단 면적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림자로 칠하세요. 너무 무책임한 소리 같지만 근데 이게 진짜인 걸 어떡해. 어쨌든 빛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빛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거고 빛 받는 부분과 그림자 지는 부분이 연달아 나타나면서 우리가 형태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날개하고 같은 색깔로 칠해 주고 그것도 있어. 그림 채색 시간 단축하는 요령 중에요. 같은 색깔은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요령이겠어요. 물리적으로는 물감 고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서 어거지 같겠지만 아닙니다. 저의 10년간의 노하우. 이게 용이 좀 색깔이 좀 반질반질한데 반사광을 넣어서 좀 입체감을 살려줄까? 는 반사광 색깔을 이 색깔 살짝 보색이나 그레이 계열로 가는 게 좋겠기는 한데 모르겠고 상자 먼저 칠할게요. 모를 때 아는 거 먼저. 고민할 시간에는 아직 안 한 걸 찾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뭐 빠르게 부위별로 그냥 고유색 칠하는 걸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허옇게 비워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칠을 하는 게 나아요. 그 학생분들도 항상 러프 스케치까지만 하시고 다음 그림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남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하루에 러프 스케치만 한 10개쯤 하고 완성은 한 달에 하나하나? 한 달에 하나도 안 그리는 날도 있고 일로 그리는 그림하고 이제 취미 그림하고 좀 다른데 취미로는 뭐 취미는 어차피 취미니까 막 그 부담 갖고 스케치를 하고 있진 않다 보니까 그냥 러프만 한 100장 하고 이렇게 완성도 있는 그 디테일에 있게 꼼꼼한 그림을 완성을 많이 안 해서 경험치가 좀 낮아요. 하지만 이런 습관은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무것도 안 그리는 것보다 낫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완성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요. 일단 물체 고유색부터 들어가고 그림자도요. 어차피 포토샵에서는 나중에 색깔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얀 거 없게 칠하는 것부터 채색을 시작해 볼게요. 하고 떠들면서 빠르게 하이라이트도 칠해 봤고요. 색깔 나중에 또 고쳐보지 뭐. 일단은 버섯 아직 허옇게 비어 있으니까 버섯 색깔 좀 찾아주러 갈게요. 그림자를 좀 먼저 칠했는데
버섯 색깔도 찾아주고. 너무 슈퍼마리오 같은가? 아니야. 슈퍼마리오 버섯에는 발 없어요 아마도. 없지 않았나? 약간 갈색 버섯에 갈색 신발 신고 있지 않나요? 빨간 애는 뭐 신고 있었나? 기억이 없네. 하여튼요. 생각나는 대로 일단 색을 먼저 좀 입혀줘 볼게요. 어차피 그릴 거 그림자 좀 미리 찾아주고요. 모양 내서 그림자 넣어주시면 훨씬 입체감 살리시기가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해골 대충 밑색만 칠하다 말았는데 색을 넣을 데가 뭐 이런 데밖에 없어서 일단 방패에다가 금속 느낌 조금만 더 컬러를 줘볼게요. 뭐 삐까뻔쩍하게 막 그라데이션 넣고 해도 괜찮은데 다른 데가 지금 특히 저 주인공 용이 지금 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딴 데 브러쉬 채색하면 좀 어색할 것 같고 이렇게 된 이상 셀 방식으로 예쁜 컬러를 점으로 찍는 수밖에. 자, 뭐 아까 찾아줬던 해골 입체도 찾아주고 발바닥도 좀 찾아주고 아까 칼을 안 칠한 것 같은데 아이고 칠할 거 많다. 그림이 단순하다고 해서 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림이 작으면 작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크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려. 도대체 중간이라는 건 어딨는지. 뭐 아무튼요. 또 슬금슬금 라이트 찾아줘 봅시다. 나 새 하이라이트 좀 센 것 같은데 뭐 일단 칼도 톤 좀 더 낮춰주고 칼집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일단 손잡이 부분도 색깔 좀 입혀주고요. 마스킹 빠져 있어서 마스크에서 조금 메꿔주고 갈게요. 이게 깔끔하겠다. 이거 숨차. 자, 칼에다가도 음영 처리하면서 약간의 질감을 시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해보면서 이게 번쩍번쩍 하려면 저기다 생블랙까지 그라데이션 끌고 와야 되는데 생블랙 끌고 오면은 너무 칼에만 시선이 집중될 것 같아요. 좀 고민되니까 딴 데 또 마저 하죠. 버섯의 안광을 좀 살려줘 봤습니다. 흰 바탕에다가 흰색 칠해봤자 어차피 티 안 나니까요. 얇게라도 뭔가 색깔 씌워놓고 그 위에다 덧칠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용 색깔 좀 바꿔볼게요.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노릇끼리한 색깔도 괜찮을까? 왜냐면 좀 전에 칠했던 색깔 좀 칙칙했어. 그래서 일단 좀 바꿔보고 있고요. 그림자도 몸통 색깔 바꿨으니까 그림자 색깔도 조금만 바꿔볼게요. 지금 둘이 콘트라스트가 너무 세. 뭐 그림이 용 하나면은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다른 물체들, 뭐 해골이나 보물 상자나 버섯이랑 비교했을 때 이 음영 너무 센 색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가볍게 이렇게 좀 낡은 느낌의 배경도 꾸며줘 볼까요? 뭐 될 수 있으면은 레이어 다 그룹별로 끊어서 그리는 게 제일 좋았는데 낙사방성 가볍게 그리는 그림이니까 일단 한 레이어 다 묶어 봤고요. 그래도 배경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쪼끔이라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가볍게 독포자가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한번 그려 보죠. 는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용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색깔을 좀 다시 바꿔 볼게요. 아무래도 영 신경 쓰인다. 쪼끔 디벨롭 한다고 하죠. 디테일 좀 올려주면서 색깔 쪼끔만 더 바꿔 볼게요. 음. 이래서 녹색이 좀 예쁘게 쓰기가 힘들어요. 중간 색조라서 이게 뭐 확실하게 따뜻하다 아니면 확실하게 차갑다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예쁘게 쓰기가 힘들어. 네. 뭐 저 옛날에 수초 배울 때도 녹색, 보라색 잘 쓰는 애들이 색감각 좋은 애들이란 얘기는 했었어요. 하여튼 참 예쁘게 칠하기 힘든 색이었던 걸 떠올리면서 마스킹 좀만 수정하고 색깔 조금만 더 바꿔 볼게요.
그 뭐 실제 실사품 그림이면은 쪼끔 더 칙칙한 색깔로 들어갔어도 상관없을 텐데 SD잖아요. 그리고 좀 지금 그림체 자체가 좀 둥글둥글하고 귀엽잖아요. 그러면 그림자 같은 데도 콘트라스트 센 것보다는 쪼금 약하게 줄 수 있으면 약하게 줘서 부드러운 느낌 강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될런지 늘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그려 보는 걸로. 너무 입체감 안 살면 제일 깊게 그림자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좀 어둡게 찾아 주고요. 이 손 부분 좀 오밀조밀한 디테일이 있어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두께 너무 얇으니까 두께감 좀만 더 찾아 주고요. 아 이거 자꾸 용에다가만 손을 대니까 용만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음 하지만 괜찮아요. 얜 주인공이니까. 약간 최종 보스 같은 거니까. 최종 보스인데 이렇게 좀 미둥미둥하게 생겨 있으면은 맥 빠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의도적으로 그걸 노리는 작품들이나 캐릭터가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최종 보스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들은 쪼끔 더 복잡하고 쪼끔 더 짱세 보여도 괜찮겠어요. 뭐 약간 던전 탐색형 판타지 같은 걸 염두에 두고 그렸는데요, 오늘 그림. 약간 90 년대 향기가 좀 살짝 느껴지는 컨셉 같은 컨셉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눈에다가 안광도 좀 살려 주고 밝은색, 어두운색 교차해서 칠해서요. 요렇게럼 하면 눈이 좀 살아나지. 요걸도 너무 심심하면 살짝 디테일 좀 줘 볼게요. 아까 미처 못 찾았던 중간톤 그림자 마저 찾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괜찮을까나? 될까나? 반사광 대신 중간 밝은 톤 중간중간 끼워 넣어 주면서 밝게 틔우기도 하고 색 변화도 좀 줘 보고 먹칠 빠진 것도 메꿔 주고 얘를 어떡할까? 그림자 마저 찾아 주고 요 정도면 재미있겠네요. 좋아. 저는 오늘의 그림이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마음에 들면 됐지 뭐. 자, 그래서 오늘의 낙서 방송 판타지 몬스터 디자인 컨셉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